안녕하세요, 논리광입니다. 제가 또 영화 전문가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방구석 영화 전문가, 낙성대 이동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극한 직업을 봤습니다. 원래는 이거 안 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원래 이런 장르의 영화를 안 좋아해요. 어떤 장르? 한국형 코미디 영화.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그 상황 안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자꾸만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영화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데드풀. 항상 관객의 편견, 관객의 예상을 깨부수고 영화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영화에서는 이 정도 수위의 욕설까지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 단계 뛰어넘고, 영화에서는 이런 패턴으로만 웃기려고 할 거야. 그 패턴을 한 번 더 깨부수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영화 중간에 갑자기 데드풀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갑자기 데드풀이 아니라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화제로 등장해서 이게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였다면 어떻게 됐을 텐데 데드풀은 어떤 영화라서 여러분의 뭐 편견을 깨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의 금기를 건드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영화의 캐릭터로서 등장하는 거고 그 캐릭터를 절대 깨부수면 안 되는데 금기를 건드리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도 보시면 이게 사실 개그 영화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무섭게 생긴 악당이 데드풀이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저 영화가 왜 웃긴 영화인지, 왜 개그 영화인지 모르는 채 호기심에 관람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반대로 극한 직업 보면은 누가 봐도 웃긴 상황이에요. 경찰들이 닭집을 차려서 뭐 어쩌고 한다. 말 그대로 극한 직업. 누가 봐도 웃긴 상황, 어떤 개그들이 펼쳐질지 뻔하고 본말이 전도돼서 경찰들이 고민에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눈에 뻔히 보이고, 이런 익숙하고 예상되는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영화관에 돈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보다가 뭐 1,000만이 넘고 1,100만이 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그 1,000만이 넘는 비결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코미디 영화로서 그 본분에 충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형 코미디 영화의 특징은 또 앞부분은 웃기다가 뒷부분은 감동 혹은 뒷부분의 슬픔, 이런 또 심파, 이런 요소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화를 요리로 친다면은 뭔가 화끈하게 매운맛, 아주 단맛 이런 영화라면은 뭔가 조금 싸구려 음식이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초콜릿 페레로 로제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 초콜릿도 그냥 싸지만 그냥 막 먹으면 단맛 나니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단맛을 기대하고 사는데 초콜릿에 무슨 매운맛, 무슨 고추가 들어간 초콜릿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 같아서 못 먹는 거예요. 단 음식은 단 음식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고 짠 음식은 짠 음식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급 요리들은 그런 맛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사용하죠. 유천냉면. 단맛, 신맛, 짠맛 아주 고급스럽게 조합해서 환상적인 맛을 내잖아요. 어설프게 여러 가지 맛이 섞이면은 못 먹는 음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구려 음식이 승부를 해야 되는 방식은 어쩐 본인이 그 음식이 가진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싸구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싸구려 국산 코미디 영화가 웃음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린 이 영화가 다른 맛도 내볼 거야 해서 다른 재료를 첨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극한 직업은 굉장히 그 단맛, 그 개그적인 요소에만 집중한 영화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이 영화가 정말 그 재미에만 충실한 영화라면 정말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한 2시간 동안 웃으면서 관람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래서 평가는 어땠냐? 기대 이상이다. 물론 기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기대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름 웃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다양한 코드, 다양한 수준의 웃음 지뢰들을 겹겹이 숨겨놓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를 웃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개그라는 게 뻔하게 예상되면 안 웃겨요. 한 단계 꼬아서 한 단계 꼬아야 웃긴데 두 단계 꼬면은 또 이해를 못해서 못 웃겨요. 초반부 장면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유승윤의 팀이랑 유승용 경쟁팀인 강력반 팀이랑 처음 조우하는 장면이 있어요. 유승용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 도발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식이 되죠. 도발을 실컷 해놓고 뭐 회식 먹으러 가자. 그래서 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슬랩스틱 코미디들이 어떤 식이냐면은 그 이동희가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한이가 그 뺏었던 칩을 뭐 입에 넣어서 뭐 말을 못하게 막고, 회식 가자고 따라가자고 하는데 뭐 이렇게 따라가려는 애들 뭐 도미노처럼 이렇게 앞사람 어깨를 잡아서 뜯어 말리고, 되게 제 기준엔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약간 이 영화 15세니까 뭐 이 영화 보러 중학생, 고등학생도 안 웃을 것 같고 뭐 한 중학생 정도나 저런 거 보고 웃지 않을까? 그런 장면들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반면에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류승룡이 좀비로 변하는 장면이죠. 어쨌든 한국 쪽 코미디 영화에서는 그런 정해진 포맷, 그런 정해진 몸개그 이런 걸로 웃기는데 갑자기 이게 좀비 영화가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 류승룡이 좀비가 된다는 설정도 아닌데 류승룡이 갑자기 영화에서 좀비 연기를 한다. 뭔가 이 영화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혁신적인, 가장 예상을 깨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약간 색드립 같은 것도 있죠. 류승룡이 집에 올 때 가방 사오니까 갑자기 아내가 씻고 오겠다고 들어가고, 개그들 마구 영화에 배치시켜서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라는 마인드로 승부를 받고, 그 전략이 나름 유효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영화가 한국형 코미디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은 그 류승룡이 좀비로 변하기 바로 직전 장면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그 전투씬이 너무, 그 배에서 신하균이랑 싸우는 장면이 너무 지루했거든요. 코미디 영화는 자고로 빠른 호흡으로 관객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예측할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반박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액션을 보려고 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가장의 고통이나 힘든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애를 느끼려고 본 것도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 아니고, 제 생각에 그 장면 그래요. 소상공인의 비애에 대해서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긴 전투씬이 일어났는데, 그게 아마 어떤 가장의 사투, 그 힘든 직업을 가진 우리가 그 힘든 싸움에 감정이입하면서 그 힘든 승리에 다 같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크게 공감해주길 바랬던 것 같은데, 저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미스 포인트인 거죠. 나는 그건 감동 느끼려고 온 게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경찰이 무슨 닭집까지 차려가지고 닭까지 튀긴다는 저런 인위적인 상황을 보면서 딱히 감정이입이 잘 되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감정이입을 요구한다고 느껴져서, 저는 그 긴 배에서의 긴 전투 장면이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런 점이 아까 처음에 말한 개그 영화가 웃기려고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시도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오게 티, 좀 약간 치명적인 결함, 앞에서의 어떤 유쾌한 기분들을 뭔가 즐거운 기분 흐름을 팍 깨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포인트를 또 지적해보자면, 저는 신하균과 오정세의 캐스팅 그리고 그들의 연기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코미디 영화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오정세랑 신하균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악역이잖아요. 만약에 이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굉장히 무섭게 진지한 톤으로 연기를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게 흐름이 뚝뚝 끊겼을 거예요. 막 즐겁게 웃다가 갑자기 뭔가 얼어붙고, 혹은 굉장히 촌스러워졌을 거예요. 뭔가 누가 봐도 코미디 영화고 저 사람들이 무서운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 혼자 무서운 척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촌스럽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척, 진지한 척을 하지 않죠. 굉장히 높은 보이스톤, 웃긴 말투를 유지하면서 연기를 해요.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카리스마와 개성, 웃고 있지만 무서운 느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살려냈다는 거예요. 신하균, 오정세가 나오면 분명히 웃기기도 웃긴데 정말 진짜 저 웃긴 이면에는 뭔가 무자비한 악당의 면모가 숨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디테일하고 섬세한 연기를 잘 해냈다. 그게 아마 그 두 배역이 그렇게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임밸류와 연기력이 좋은 배우들로 캐스팅한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작품성에 비해서 더 흥행 성적이 좋았던 편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또 핫한 이슈가 페미니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젠더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덩케르크를 보면 왜 여기에 여자가 등장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추적자를 보고 나면 왜 영화에서는 여자가 항상 피해자로만 등장해야 되냐고 반문을 제기하고, 모든 영화를 다른 요소들을 다 제껴두고 그 젠더 문제에만 굉장히 집중을 해서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분들의 취향조차도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영화다. 왜? 이 영화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두 등장인물이 바로 둘 다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신하균 부하, 그 악당 여자로 말하면은 호를 단신으로 깡패 속을 들어서 몇십 명의 남자들을 다 쓰러뜨리죠. 그래서 이제 경찰 중에서 이제 싸움 제일 잘하는 게 진선규였는데 진선규도 몇 대 맞고 뻗어버리고요. 하지만 그 여자 악당을 때려잡는 게 바로 이한이죠. 그러니까 항상 약자로 묘사되고 뭔가 피해자로 등장하던 여성이 이 영화에서는 가장 강한 육체적 힘을 가지고 가장 능동적으로 싸우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에도 아주 잘 맞는 영화가 됐다. 그럼 이런 거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게 마련인데, 이렇게 페미니즘적인 내용을 담으면은 요즘 반페미 이슈도 핫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불편하진 않았겠냐? 제 생각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 영화의 페미니즘 이슈가 절대 등장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 정말 페미니즘적인 주제를 아주 예술의 형태로 잘 녹여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건 어떤 게 있냐? 스타워즈 에피소드 7. 이 영화는 그냥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기존의 스타워즈 줄거리에서 주인공들을 여자와 흑인으로 대체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한, 그것 자체에서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강요하는 그런 영화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영화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자가 남자를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이 리얼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이 영화는 리얼리티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라서 그래요. 수많은 영화에서 여자들이 피해자로 그려지는 이유는 현실의 범죄에 있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는 그냥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리얼하게 그냥 리얼리티를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현실에서 국가대표 유도 국가대표 선수랑 무에타이 뭐 아시아 챔피언 여자 챔피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거 같느냐?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유도는 길거리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한 종목 중 하나예요. UFC 같은 거 보시면 다들 주먹질하고 뭐 발차기 안 하고 다들 그냥 뒹굴고 있죠. 유도가 웬만한 타격기보다 길거리 싸움에 훨씬 강한 데다가 뭐 진성기가 체격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지금 이게 격투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격투 영화였는데, 그래서 결승전에서 진성규랑 이한이가 붙었는데 진성규가 헛먹에 져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말이 돼? 라고 굉장히 그 부족한 리얼리티에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걸 보자고 만든 영화가 아니니까 그냥 뭐 진성규가 얻어 터지면은 그냥 아하하 재밌네 라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페미니스트들이 봐도 좋아하고 페미니즘 싫어하는 남자들도 뭐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아주 적절한 스탠스를 취한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극한 직업의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산만하게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영화가 기대 이상인 점도 있고 정말 예상대로 한국형 코미디 영화의 한계를 넘지 못한 점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대중적인 수요, 최대한 많은 관객들이 만족하게끔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잘 맞아 떨어졌고, 그게 설날 연휴 기원과 맞아 떨어지면서 모두가 만족하고 볼만한 영화라는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1000만을 찍을 수 있던 것으로 생각하다. 1000만을 찍은 게 뭐 여러 운이 따라준 것도 있지만 그렇게 거품은 아니다 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별점 3.5점 드리겠습니다.